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6월 2일 월요일의 아침이고요. 아침 긍정학원 153일차 되는 날이고, 원래는 4일차인데 어제 이제 영상을 찍었는데 제가 이 핸드폰 정리를 하다가 영상을 업로드하는 중간에 핸드폰을 정리하라고 용량 부족하다, 정리하라는 메시지가 떠서 정리하다가 어제 찍은 영상까지 정리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중간에 올라가지도 않고선 삭제가 돼서 이제 어제 영상은 그냥 미궁 속으로 빠져버린,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어제 얘기했던 거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긍정학원을 또 외쳐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얘기를 했는데 머리를 달라졌죠. 머리를 볶았습니다. 그러니까 현타 오는데 어제도 이 얘기를 했거든요. 카메라에 영상 찍으면서 약간 머리 볶았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한 번 더 하려니까 좀 이상한데, 아무튼 이제 어제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그럼 무슨 얘기를 했냐, 어제 어떤 주제로 얘기를 했냐 하면은 역치라는 단어에 대해서, 그냥 단어에 대한 생각? 그거를 막 약간 이야기를 풀었거든요. 그렇게 된 배경도, 책 읽고서는 요새는 다 그렇게, 제가 항상 이제 책 읽고 그 책에 대한 내용을 좀 이야기하면서 긍정학원을 찍었었는데, 어제는 그렇지 않았던 이유가, 이제 제가 금요일에 퇴근하면서 신이 났나 봐요. 그래서 그 가방 안에 항상 책이 있는데, 그 책 든 가방을 놓고 왔어요. 회사에다가. 그래서 이제 금요일 퇴근이라 약간 설렜는지 그 가방을 놓고 와서 이제 제가 읽고 있던 책이 없어서 다른 책을 읽어볼까 하다가 그냥 또 이 역치라는 단어가 계속 생각이 나서 한번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충분하겠다 싶어서 이야기를 찍었는데, 전 되게 재밌게 어제 찍었는데 그게 날아가서 좀 아쉽긴 하지만, 아무튼 그래서 오늘 그리하여서 이제 역치라는 단어를 또 알게 됐고, 거기에 대해서 좀 제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역치라는 단어가 좀 쉬운 말로 이게 한자인데 쉬운 말로 풀면은 문턱이라는 느낌? 문턱의 개념? 그리고 그러니까 그냥 문턱이 아니라 내가 어떤 뭐 만족이나 어떤 자극이나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데까지의 문턱이라고 보면 되고, 그 이 문턱이 왜 역치냐, 이것도 되게 재밌는데, 요새 한자도 그래서 막 한자 유튜브도 막 제 알고리즘에 뜨고 이러는데, 그래서 막 보고 이러는데, 문지방역이라는 한자를 써서 문지방역에 값을 이제 표시하는 치 해서 이제 문턱이라는 단어가 역치라는 단어인데, 그래서 이 역치라는 단어가 뭐 예를 들면은 맹물에다가 뭐 소금이나 설탕 같은 걸 탔을 때 그 짠맛이나 단맛이 느껴지는 그 정도가 역치, 그런 문턱. 근데 이게 또 사람마다 다 다르죠. 만약에 단맛을 좀 잘 느끼는 사람은 정말 조금의 소금과 설탕을 첨가해도 이거를 맛을 느끼는 그 정도가 되게, 그러니까 역치가 낮은 사람은 아주 소량만 들어가도 그거를 자극을 느끼고 맛을 느낀다고 보면은, 역치가 높은 사람, 문턱이 높은 사람은 정말 많은 소금과 그냥 간 세게 먹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면 맞나? 정말 간 세게 엄청 간을 자극적으로 먹는 사람은 역치가 높아진 거고, 그리고 밍밍하게 먹어도 맛을 잘 느끼는 사람은, 이런 예시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러니까 어느 일정 수준, 이 정도 최소한 수준은 채워져야 그 자극과 그 현상이 일어나는 거를 이제 문턱, 역치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좋은 이런 그냥 평범한 예시도 있는데, 약간 위험한 역치가 이제 그 약간 도박, 뭐 마약, 이런 중독성이 강한 것들에 막 도파민
도파민 좋은 거지만 그게 이제 그런 자극 같은 역치가 높아져 버리면은 쉽게 내려오지 않는다고 해요. 이 역치라는 게.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마약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번 마약을 접하면 아주 낮은 단계의 마약을 접하면은 그거를 다시 막 접했을 때 똑같은 자극을 얻는 게 아니라 좀 덜한 자극을 얻게 되면서 더 강한 자극을 찾게 되면서 이제 계속 중독되고 다른 이제 일상에서는 만족을 잘 못 느끼고 그리고 그냥 되게 공허하고 허무하게 느껴져서 막 막 미국에도 엄청 위험하고 전 요새는 한국도 진짜 위험한 것 같아요. 뉴스 보면은 최근에도 어디서 뭐가 발견됐다, 뭐 발견됐다, 공항에서 발견됐다, 최근에도 뭐 샴푸통에 막 들고 왔다 막 이러는데 아무튼 그런 이제 역치. 저도 작년에 좀 그런 게 있었거든요. 이 홀덤이라는 게임 그것에 좀 제가 중독돼 있었어가지고 거의 도박 가까운 건데 뭐 어떻게 뭐 스포츠라고 이제 홍보도 하고 스포츠로 정말 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임하진 않았던 것 같아서 스포츠로 임하진 않았던 것 같아서 아무튼 되게 위험한 그런 중독 그런 게 있었는데 저는 그게 어떻게 또 단번에 끊어지긴 해서 근데 이게 이거 이런 역치가 내려오고 끊어지기가 어려운데 저는 이제 어제 얘기했던 내용 중에 이게 포인트인데 이 역치가 이렇게 쉽게 내려오지 않고 이런 게 끊어지기가 어려운데 이런 역치가 내려올 수 있었던 게 저는 이 믿음적인 부분의 역치 그리고 신앙적인 부분의 역치가 저는 이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믿음적인 부분의 역치와 이런 일반적인 제가 그냥 세상에서 살아가는 역치가 좀 반비례된다 라고 생각이 돼서 이런 만족이나 이런 것들이 이런 문턱이 이런 하나님에 좀 집중하고 믿음과 내 정말 그 믿음의 성장이라고 해야 되나 하나님에 저 이게 집중하고 내가 온전히 이제 하나님을 믿을 때 의지할 때 이게 역치가 많이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역치가 올라가면은 내가 성장한다고 해야 되나 그 문턱이 올라간다고 해야 되나 그냥 뭐 주일에 뭐 일요일에 그냥 교회에 가서 그냥 앉아 있는 것만이 아니라 거기 안에서도 문턱이 전 모든 사람이 동일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 역치라고 표현하면 좀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그냥 교회에 다니는 사람과 그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사람이 있고 다양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또 그 예배가 삶에서 주중에까지 이어지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고 막 이런 여러 가지로 나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저는 제 삶까지 좀 주중에까지는 영향을 끼치지 못했는데 이게 제 주중에까지의 삶에서도 영향이 될 때 이게 역치가 여기에 만족도가 내려가고 좀 작은 거에도 감사하고 작은 거에도 만족하고 뭐 예를 들면 아침에 그냥 눈을 뜨고 이제 그런 것에도 좀 감사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원래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저는 진짜 그냥 쉽게 단번에 끊어졌거든요. 아예 생각도 안 날 정도로 위험하고 정말 해롭다라는 게 느껴져서 그런 거를 어제 이제 역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저도 좀 이야기를 했는데 뭐 그런 이런 이제 역치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 이런 쉽게 내려가지 않는 역치 문턱이지만 이게 이 믿음의 문턱이 올라가면은 저는 이런 이 세상의 문턱과 만족을 느끼는 문턱이 내려간다 라고 좀 생각이 되고 이런 믿음의 문턱은 또 쉽게 올라갔다가 또 쉽게 내려가는 것 같아요. 쉽게 무너지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서 이게 또 이렇게 여기가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세상의 문턱은 잘 안 내려가는데 이 믿음의 문턱은 그냥 뭐 천방지축으로 그냥 막 날뛰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정말 뭐 어떤 캠프나 뭐 정말 이 딱 자기의 느낌이나 이런 그게 충만할 때의 그 문턱과 또 어느 순간 그냥 하루아침에 그 문턱이 되게 낮아져 있는 경우도 있고 뭐 그래서 뭐 이런 정답은 없겠지만 아무튼 제가 뭐 정답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과
이런 느낌, 이 역치라는 단어에서 조금 바라보게 된 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네. 뭐 포인트는 뭐냐? 그래서 저는 이 역치가 낮은 사람일수록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더 만족을 잘 느끼고 더 만족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거죠. 되게 고효율인 거죠. 저는 약간 옛날에 이제 제가 술을 했을 때 제 친구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술 한 잔만 마셔도 좀 취하고 취기가 오르는 스타일인데 되게 가성비가 있는 사람이다. 술을 마시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막 술 5병을 마셔도 안 취하는 친구들, 뭐 2-3병을 마셔도 안 취하는 친구들한테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내가 가성비가 좋다. 나는 한 잔만 마셔도 나는 취기를 느끼고 취하는데 너는 2-3병을 마셔도 안 취하니까 내가 가성비가 높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이런 것처럼 되게 가성비가 있는 거죠. 작은 것에도 만족할 줄 아는 삶이 된다면은, 그리고 그런 거에 행복을 느끼면은. 그래서 오늘은 좀 그런 하루가 더 됐으면 좋지 않을까. 마지막에 술 얘기로 끝나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 긍정학원 외치고 또 월요일을 시작해보고, 내일은 또 중요한 날이죠. 대선 날이죠. 내일은 또 투표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튼 긍정학원 첫 번째, 나는 삶의 예배 자리에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두 번째, 영어를 공부하여 정보를 얻고 소통할 수 있게 됐다. 세 번째, 끈기 있는 사람이다. 포기하지 않는다. 네 번째, 나를 대체할 수 없는 린치핀으로 브랜딩했다. 다섯 번째, 유튜브를 꾸준히 해서 구독자 1000명을 모았다. 여섯 번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갔다. 일곱 번째, 경제, 투자, 자격증 공부를 통해 조금씩 성장했다. 여덟 번째, 웃음을 주는 노래를 만들었다. 작가가 되어서 선한영향을 주었다. 아홉 번째, 웃음을 주는 노래를 만들었다. 열 번째, 끝으로 오늘 하루도 정말 감사하고 기쁜, 그리고 특히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기쁜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화이팅 하십시오.